그런데 석 달을 잠수 타면서 이적 허가를 받은 거니까 지금의 해리 케인은 약과죠. 어쩌면 누누 감독은 팀 훈련에 늦게 복귀한 케인을 보면서 25년 전에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손혁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감독 누누 산투에 관해 알려드리고 싶었던 10가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누누 산투 감독은 1974년 1년 후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아프리카의 섬나라죠,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누누 산투 감독의 플레임은 좀 깁니다. 누누 엘란데르 시모에스 에스피리투 산투. 선수 시절에는 그냥 누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감독이 된 지금은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로 줄여 쓰는데요. 현지에서나 국내에서나 주로 누누 산투로 부릅니다. 누누 감독의 선수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190cm에 가까운 신장을 앞세워 주목받던 포르투갈 리그 최연소 골키퍼였지만 첫 소속팀 비토리아 기마라이스에서는 선배 골키퍼와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하위 리그 팀으로 임대를 다녀와야 했죠. 그 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조르제 멘데스의 중계로 스페인 리그에 진출하게 되면서 선수 경력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세가 좋던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에 몸을 담게 되지만 계약 기간의 대부분을 임대 선수 신분으로 보냈어요. 오사수나에서 임대 선수로 뛰며 주전으로 활약했던 2000-2001 시즌, 누누 감독이 긴 선수 시절 동안 유일하게 풀타임 넘버1 골키퍼로 뛴 기간입니다. 2002년 포르투에 입단하며 고국으로 복귀한 누누 감독, 2014년 다시 스페인으로 건너가는데요. 바로 우리에겐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으로 익숙한 발렌시아의 감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누누 감독은 감독으로 맡았던 첫 팀인 포르투갈 리그 히우 아베를 유로파 리그에 진출시킨 직후였는데요. 발렌시아와 1년짜리 단기 계약을 맺고 스페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시즌 공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연장 계약에 성공하지만 2015년 11월 성적 부진으로 지휘봉을 놓게 됩니다. 누누 산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조르제 멘데스입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에이전트로 불리는 조르제 멘데스는 20대 초반까지 축구 선수였던 인물인데요. 그러다 젊은 나이에 사업계에 뛰어들어서 비디오, 리조트업 이런 곳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유명한 디스코텍을 성공시켜서 이곳을 젊은 스포츠 선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에이전트로서의 꿈을 키웠다고 하죠. 그래서 국내에는 전 나이트클럽 사장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아직 20살이던 누누 감독을 만나 친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0대 후반에 프로 데뷔한 촉망받는 유망주 누누 골키퍼를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하죠. 이전까지 하브리그 선수 몇몇 정도만 계약을 했던 작은 에이전트였던 멘데스에게 누누 골키퍼는 커리어 첫 100만 유로짜리 빅딜 고객이 됩니다. 기마라이스에서 뛰던 누누를 스페인 데포르티보로 이적을 시킨 건데요. 멘데스는 이 계약을 계기로 지금의 거상이 됩니다. 그리고 누누 감독은 멘데스와 그 뒤로도 계속 인연을 이어오면서 멘데스가 쌓은 네트워크, 사업수완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포르투, 발렌시아, 울버햄턴 이렇게 감독을 맡았던 팀들 모두 멘데스 덕분에 얻은 자리라는 시선들이 있었죠. 어찌 보면 토트넘 감독직은 누누 감독에게 자기 자신을 멘데스와 떼어놓고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레비 회장이 주도권을 쥔 이곳에서 멘데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요. 조르제 멘데스가 에이전트로 유럽에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누 산투 감독을 데포르티보로 이적을 시키면서인데요. 이건 사실 누누의 유명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만 22살의 누누 골키퍼, 연령별 대표팀에서 주전을 맡긴 했습니다만 소속팀에서는 입지가 확고하지 않은 그저 장래가 유망한 골키퍼였을 뿐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누누의 이적이 그 자체만으로 주목을 받았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멘데스는 포르투갈 명문팀이죠, 포르투로 누누를 이적시키려고 했습니다. 포르투 쪽에서는 오케이를 받은 상태였는데 소속팀 기마라이스의 반대에 부딪혀 이적이 무산되자 이번엔 약간의 소개를 받아 스페인 1부 리그 데포르티보 회장에게 매달립니다. 먼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누누 골키퍼를 영입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소속팀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적을 허락하지 않자 지금의 해리 케인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누누 감독을 팀 훈련에 무단 결근하게 설득한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였냐면 누누 골키퍼가 아예 훈련장에 가지를 않고 말 그대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시즌 중에 멀쩡하던 선수가 아무리
후보 골키퍼라 하더라도 사라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국내에도 번역 발간된 멘데스 회고록을 보면 당시 언론들이 납치라는 말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기간이 2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그것도 시즌 중인데요. 나중에 누누 감독은 당시 멘데스 집에 기거하면서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수를 집에 감춰둔 멘데스는 기어이 소속팀을 설득해냈고 마침내 데포르티보 이적 허가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당시 누누 감독 소속팀 기마라에스와 계약이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석 달을 잠수 타면서 이적 허가를 받은 거니까 지금의 해리 케인은 약과죠. 어쩌면 누누 감독은 팀 훈련에 늦게 복귀한 케인을 보면서 25년 전에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누 산토 골키퍼의 A매치 경력은 0경기입니다만 연령별 대회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포르투갈을 대표해 많은 경기 활약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대회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비쇼베치 감독 체제로 본선에 진출을 했었죠. 최용수, 윤종환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활약을 했지만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에 포르투갈은 조별리그 통과는 물론이고 4강까지 진출했는데요. 누누 감독은 12번을 달고 주전 골키퍼로 출전해서 누누 고메스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아얄라, 사네티, 알메이다, 크레스포, 오르테가, 시메오네 이런 쟁쟁한 선수들 상대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는 조별리그와 4강전 모두 2차례 맞붙었는데요. 4강에서는 크레스포에게만 2골을 내주면서 탈락을 했고요. 3, 4위전에서는 동료에게 기회를 내주고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은 3, 4위전에서 브라질에게 0대5로 대패를 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는데요. 이 대회 금메달은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역전승한 나이지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나이지리아 우승 감독은 조 봄프레레, 그래요, 그분 맞습니다. 누누 산토 감독이 무리뉴 감독과 처음 일하게 된 것은 2002년입니다. 데포르티보 후보 골키퍼였던 누누는 이적료 300만 유로에 포르투로 이적하는데요. 당시 감독이 조세 무리뉴였죠. 아직 한창 젊은, 이제 막 명장으로 가는 문턱에 들어선 무리뉴 감독의 포르투, 아주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포르투는 누누가 입단한 2002-2003 시즌 포르투갈 리그와 컵대회 그리고 지금의 유로파 리그인 UEFA컵까지 제패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리그는 물론이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제패하면서 유럽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뒤에 눈 감고 우승 메달 걸고 있는 사람이 누누 감독 맞습니다. 후보여서 출전하진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무리뉴는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었고 누누는 반년 뒤 러시아 디나모 모스크바로 이적합니다. 참고로 무리뉴와 함께하는 동안 누누는 포르투갈의 레전드 골키퍼죠. 비토르 바이아에게 밀려서 2년간 리그 6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 감독 벤치 멤버들까지도 의욕을 잃지 않게 하는 무리뉴 감독의 에너지와 배려에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수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선수 시절의 인연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리뉴 감독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 산토 감독인데요. 하지만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경우에 따라 선수들을 몰아치고 공개적인 비판도 하는 때가 있지만 누누 감독은 정반대라고 하죠. 무리뉴가 인터뷰를 즐긴다면 누누는 인터뷰를 기피하는 편이라고도 하고요. 비판에 관해 얘기하자면 누누 감독은 선수들에게 비판적인 얘기 혹은 깊은 토론을 할 일이 있을 때는 늘 따로 불러서 단둘이서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누 감독의 또 다른 특징, 긍정과 격려에 능하다고 합니다. 발렌시아 감독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로 함께했던 하비 후에고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선수들에게서 최선의 노력을 끌어내는 감독입니다. 누누 감독 밑에서 뛸 때가 제 커리어 최고의 기량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서는 누누 감독 밑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윙백이던 도어티가 무리뉴 감독 밑에서 주눅 들어서 평범한 선수가 된 것을 비교하기도 했었죠. 아직 부임 초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토트넘에 와서도 프리시즌과 개막전에서 델레알리와 베르베인을 끌어안고 다독이는 모습, 무리뉴 감독 시절 부진했던 두 선수가 점점 더 중용되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누누 감독 선수들과의 소통에 왓츠앱 그룹 채팅, 우리식으로 따지면 선수단용 카카오톡 단톡방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네요. 누누 감독은 울버햄튼에서 거의 3-4-3이나 3-5-2 같은 3백 기반의 전술을 선호했습니다. 세부 전술을 보면 3백의 중심인 코너 코디의 롱패스를 공격의 주요 루트로 활용을 했고 양쪽 윙백을 넓게 벌려서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공격할 때는 넓게, 수비할 때는 컴팩트하게 간격을 가져가는 것도 강점이었죠. 그리고 공격 전환 과정에서 패스가 아닌 포덴스나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드리블러들을
포르투갈전을 통해서 과감한 1대1 돌파를 장려했던 것도 인상적이죠. 하지만 이전에 이끌었던 포르투나 발렌시아에서는 포백 기반의 축구를 했었고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했었다고 합니다. 경기 내용도 좋아서 발렌시아 시절에는 라리가 이달의 감독상도 3번이나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울버햄튼 시기를 떠올리면서 토트넘에서도 3백을 쓸 거라 예상을 했지만 울버햄튼은 2년 연속 7위를 차지한 것이 굉장한 위협으로 평가될 정도로 중위권의 팀이었고 토트넘은 강호이기 때문에 이전 포르투갈 리그나 스페인 리그에서 했던 것처럼 공격 축구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백 체제를 바꿀 생각도 없어 보이네요. 산투 감독의 지도 철학 특징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을 믿고 스포츠 과학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말도 신뢰를 하고요. 전문가 집단의 의견 그리고 분업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누누 감독은 부임 첫해 울버햄튼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켰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승격 후 3년 동안 울버햄튼에서는 햄스트링 부상을 작게라도 당한 선수가 단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리고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경쟁팀들에 비해 눈에 띄게 적어서 주전 기용 비율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물론 경기 중에 충돌이나 이런 것으로 부상을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누누 감독이 전임 무리뉴 감독과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가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아마존 다큐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 기용 패턴에서도 봤듯이 무리뉴 감독은 부상에 관한 선수 본인의 생각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선수들이 뛰고 싶어 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는 편인데요. 때로는 경기 전날 훈련을 100% 소화하지 않고서도 경기에 내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누누 감독 적게라도 부상을 가진 선수들이 훈련을 완전히 소화하진 않으면 경기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급해도 부상당할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해리 케인이 아직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철학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누누 감독 밑에서 토트넘 선수들 부상이 줄어든다면 그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엔 누누 산투 감독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볼빠.